이어서 김기현 이사가 준비한 부동산 정보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1가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정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호선 뚝섬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작년 11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8층 건물 가운데 5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정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9호선 신논현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밖에 걸리지 않고요. 2017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5층 건물 가운데 3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성수동 1가에 위치한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 정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면 뭘 떠올리면 딱 이거구나.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피스텔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오피스텔에 대한 개념은 건축법에서 해당되는 거고, 네. 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법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뭐 다세대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은 총망라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죠.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조금 더 주거 목적으로 지어진 그런 원룸이라든가 또는 다세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보시면 지금 여기가 이제 뚝섬역이거든요. 뚝섬역에서 이 건물까지 한 2분 정도 걸어서 2분 정도 거리다 나가자마자 이제 바로 딱 이제 보이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오피스텔이라든가 또는 그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얼만큼 편리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멀면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그쪽으로 이제 임차를 안 하기 때문에,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지역이 성수동이지 않습니까? 마용성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사실 성수동이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여기는 굉장히 낙후돼 있고 투자처로서 많이 거들떠보지 않았던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IT밸리라든가 또는 서울숲이 이제 생기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용산구가 뜨면서 마포구라든가 성동구가 이제 같이 떠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눈여겨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호재들이 급격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용산이라든가 여기가 마찬가지로 강북의 중심으로 이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높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지하철을 봤을 때도 2호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과거를 보더라도. 그리고 또 이제 7호선이 또 연결 이렇게 쭉 돼 있기 때문에, 또 옆에서는 분당선 2호선, 7호선이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강변북로라든가 올림픽대로를 활용했을 때 강남 쪽 그리고 강북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정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이제 이쪽은 금호동 쪽이고 여기는 광장동 쪽인데 광진구 쪽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용산, 마포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성수가 바로 건너면 성수대교를 건너자마자 압구정에서 성수동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강남의 접근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한강 뷰가 가능하고, 특히 이제 서울숲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이런 시세 차익이 많이 이제 상승이 되는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수제화 거리, 카페 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성수동이 최근에 이제 많이 망원동도 이제 많이 옮겨갔거든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많이 그쪽으로 옮겨갔는데,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수제화 거리가 전통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이 침체돼 있었는데 다시 이제 활기가 생겨났고, 여기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면서 쾌적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딱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사진으로 네, 딱 네.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은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 강남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구 유입과 학군, 직장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제 성수동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인구 유입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도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은 건물 위치가 이제 여기인데요. 동부간선도로가 바로 이제 위쪽에 있고 중랑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숲 같은 경우는 35만 평이에요. 서울의 3대 숲이라고 불리는 피톤치드가 가득한 곳인데요. 바로 이제 건물과 서울숲이 바로 지근거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린이대공원도 또 오른쪽에 있고요. 한강공원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쾌적한 곳을 자랑하고 있고요. 특히 눈여겨보는 게 바로 준공업 지역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준공업 지역. 들어보셨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주셨죠. 맞습니다. 공업 지역 안에 전용 공업, 일반 공업, 그리고 준공업이 있다라고 이제 용도 지역. 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준공업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거주 지역도 될 수 있고 공업 지역도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애매한 말이에요. 경계선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주 지역에 더 많이 포함되느냐, 이 지역이 준공업 지역이, 그리고 또는 공업 지역에 더 많이 포함되느냐.
이 부분을 이제 잘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띄워봐야 되는데,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뚝섬역 같은 경우는 바로 주거 지역에 많이 포함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주거 지역에 많이 포함돼 있다. 그만큼 아파트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게 완화가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으로 시세 차익이라든가 개발 호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신도림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떴던 지역이 준공업 지역이라는 입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성수동 지식산업센터가 바로 이제 들어섰죠. 이미 들어서 있고 앞으로도 계속 또 주변에 들어설 예정이라는 거 그것도 이제 눈여겨 보시면 좋고요. 자 이렇게 준공업 지역 안에 바로 이제 건물 위치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이제 뚝섬역이고요. IT 밸리가 있는 곳이고 또 성수역 같은 경우는 또 수제화 거리라든가 카페 거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3표 레미콘 부지도 역시 이전이 이제 2022년까지 계획이 철거가 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여기가 더욱 더 서울 숲이 이제 확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지근 거리에 이제 더욱더 영향을 주는 그런 개발 호재가 작용이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바로 이제 주택으로 이제 넘어가자면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총 8층 건물인데 1층에서 4층 오피스텔 그리고 5층에서 8층까지는 생활주택으로 이제 만들어질 예정인데 5층에 있기 때문에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처음에 샀을 때 취득세가 4.6%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도시형 생활주택이기 때문에 1.1%가 적용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내부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가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더욱더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이 안에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평면도가 나와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 안에 보면은 정리를 해드리면 수납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고 또 인출식 그런 그 식탁이라든가 또는 빨래 건조대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면서 편리하다. 그리고 2018년 11월에 이제 준공이 됐고요. 이미 60세대 중에 총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상가가 특히 이제 식당이 많이 입점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1층과 4층, 5층과 8층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5층 같은 경우는 취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유리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바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걸 또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특징을 한꺼번에 이제 말씀드리면 시세 차익과 왜냐하면 대형 개발 호재가 굵직굵직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좋고요. 특히 이제 이 준공업 지역을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준공업 지역에서도 주거 지역 쪽으로 상향화되는 용적률이 완화가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갖고 있어서 전혀 나쁜 부분이 없고 계속 갖고 있어도 충분히 시세 차익이라든가 임대 수익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어봤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이 부동산 정보가 과연 가격은 어느 정도에 책정돼 있을까요? 가격을 한번 들어보면요. 네, 가격이 2억 2,600만 원입니다. 자, 성수동에 지금 이제 그 주변 시세를 보면 2억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거든. 중반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시세 차익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1억 9천 정도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전세 시에는 3,600만 원의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또 월세 같은 경우도 2천에 80만 원이기 때문에 4% 이상의 수익률을 내다볼 수 있는 시세 차익과 수익률을 동시에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준공업 지역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일가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들어볼 정보는요. 서초구 반포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정보를 우리가 들어볼 텐데 네. 여기는 워낙 잘 알려진 동네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도 한번 좀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강남구의 어떻게 보면 핵심 지역이다라고 설명드리면 딱 요약이 될 것 같고요. 요약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자, 하나하나 입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건물 위치가 바로 신논현역에 있습니다. 이쪽에 신논현역이 있고 그리고 이제 논현역이 또 7호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예, 잠깐만 지금 또 우리가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으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신논현역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걸어서 지금 3, 4분 정도 거리에 이제 7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굉장히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좋고요. 논현역도 걸어서 이제 도보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논현역 7호선과 그리고 신논현역 9호선이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주변에 보면은 7호선이 쭉 이제 있죠. 7호선과 바로 이제 9호선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강남을 어디를 가더라도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논현동 같은 경우는 많이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목적에 의해서 이제 가보셨을 텐데 논현동 가구거리가 이제 있죠. 그리고 또 강남대로가 이제 바로 위치하고 있고 먹자골목 그리고 가로수길이 신사동 쪽까지 이렇게 주변에 다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편리한 강남의 어떤 그 한 복판에 위치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9호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지금 3단계가 개통이 되지 않았습니까? 보훈병원까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신논현역에서 그 봉은사까지 그리고 고속터미널까지 여의도까지 김포공항까지 전부 다 30분 이내, 10분 이내, 6분 이내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만큼 여기 아시다시피 예전에 9호선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지역 자체가 여기서 급행 같은 경우는 45km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일반 철도가 30km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1.5배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김포 그리고 강서에서 강동까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 장점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개발 호재가 굉장히 또 이제 다양한데 롯데 칠성부지 같은 경우는 삼성타운과 더불어서 바로 이제 강남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 강남역 바로 이제 옆에 있죠. 근데 이제 롯데가 바로 이제 47층 규모, 이제 3개동으로 이제 만들어질 예정이거든요. 현재 예정이지만 삼성타운의 한 1.8배이기 때문에 여기도 초고층으로 이제 만들어질 예정이고 삼성타운 같은 경우는 현재 44층이 최대 규모고 거기도 이제 3개동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일대 자체가 롯데와 삼성타운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생길 예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지금처럼 이제 고층 건물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랜드마크가 이제 될 예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또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나비 플랜이라고도 하거든요. 나비 효과 들어보셨죠? 네네. 네, 거기서 이제 나비가 팔랑이는 것 때문에 많은 것들이 많이 변화한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나비 효과인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 지하화 사업으로 인해서 지상 또는 이 주변이 많이 파급 효과가 생긴다라는 개념으로 나비 플랜이라고 이제 만들어졌는데 여기 규모도 이제 17만 평 정도고요. 지상 같은 경우는 그 센트럴 파크처럼 공원이 만들어질 예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좀 눈여겨보면 이 안에 평균 시속이 한 50km 정도로 이제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현재는 30km 정도인데 지하에 있기 때문에 막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교통이 많이 좋아지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주거시설이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큰 호재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자, 또 남부 터미널 같은 경우도 대한전선이 이제 서울 루첸에 양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2조 규모의 굉장히 큰 규모로 이제 만들어질 예정인데 이 규모도 이제 마찬가지로 롯데 칠성이라든가 또는 삼성타운과 더불어서 굉장히 큰 복합적인 개발 호재로서 작용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신사에서 또 이제 이어지는 용산까지 이어지는 신분당선 연장 노선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고요. 자, 이렇게 쭉 이어지죠. 지금 현재 그 신분당선과 9호선이 지금 어떻게 굉장히 핫한 그런 지하철인데 그런 부분에서 눈여겨 보시면 좋고요. 또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도 보시면 돼요. 광교에서 지금 이어지는데 정자, 강남 그리고 용산으로 이어지는 이 연장 노선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건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 건물 특징이 한마디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대지 면적이 보통 뭐 80평 많아요. 뭐 이 정도인데 여기는 120평 가까이 돼요. 자, 대지 면적이 넓다라는 건 이게 사실 두 필지가 합쳐진 곳이거든요. 네. 그만큼 주변에 주차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내장재도 대지 면적에 따라서 더욱더 이제 고급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네. 세대수가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괜찮은 매물이다라고 설명드리면 좋고요. 자, 지금 이제 화면이 안 나오는데요. 한번 이렇게 볼까요?
자, 그냥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네네, 텐데, 한번, 네.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외경에서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안에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세탁기가 풀옵션으로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지금 설명.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자면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요. 자, 네. 자,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 보면은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3베이 구조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그 수납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보시면은 이 매물 자체가 이제 작년에 그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쾌적하고요. 또 주변 시설 역시 굉장히 고급스럽고 강남 자체가 고급스러운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급미를 더하고 또 CCTV라든가 또는 보안 시설도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살기에도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주차장도 드릴 수가 나오고 있네요. 네, 주차 시설 자체가 10대가 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 필지가 합쳐졌기 때문에 굉장히 딱 집에 들어왔을 때 직장에 주차 막 막혀 있고는 빵빵대고 막 네네. 전화하고 귀찮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만한 그런 지역이다, 매물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여성분들 있고요. 임차인들에게 또 중요한 게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 이 택배함이에요. 맞아요. 택배함이 없으면 네. 굉장히 짜증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제 왜냐하면 택배 막 기다리고 또 막 맞이하고 이런 게 피곤하거든요. 그것보다도 무서우니까. 맞아요. 네, 그 얘기를 말씀을 딱 하셔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특징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정리해 드리자면 안정적인 임대 사업과 더불어서 소액 투자. 지금은 이제 그 소액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그런 부분에서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내다볼 수 있는 강남의 그런 저렴한 매물이다라고 정리를 해 드릴 수 자, 있겠습니다. 저렴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바로 한번 가격을 들어볼게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보시면 이제 3억 3천에 형성돼 있고요. 2억 9천, 이 전세가 이제 2억 9천이고 바로 이제 월세는 3천에 120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에는 4천으로 굉장히 소액 투자로서 수익률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내다볼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R&D 하우스 김기현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